그 시절,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국권을 잃은 채 땅 위에 뿌리내린 생명이 되었고, 하늘은 더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다. 땅은 빼앗겼고, 말은 금지되었으며, 눈물은 말라붙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살아야 했고, 길을 걸어야 했으며, 아이들은 태어나고 부모는 늙어갔다. 이 소설은 바로 그 이름 없는 사람들, 민초들의 이야기다. 전라북도 김제평야.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의 맥은 단지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건 마을 전체의, 한 민족 전체의 피 묻은 역사였다. 소장농의 가슴에는 빚이 있었고, 자식들은 부끄러움 대신 분노를 배웠으며, 밥을 먹는 일조차 수탈의 그림자 속에서 이어졌다. 사람들은 종이 아닌데 종처럼 살았고, 날마다 땅을 갈면서도 그 땅을 가질 수 없었다. 일제는 단지 외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한 삶 위에 겹쳐진 또 하나의 굴레였다. 이제 학교는 일본어를 가르쳤고, 소장문서는 일본인의 이름으로 찍혀 있었으며, 법은 외놈의 편이었고, 경찰은 같은 조선인의 얼굴을 하고 조선인을 때렸다.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았고, 말은 마음 안에만 맴돌았다. 그러나 그 말들은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는 터질 것을 아는 불씨 같은 것들로 남아 있었다. 그 시절의 젊은이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순응하거나 저항하거나. 순응한 이들은 관리를 지망했고, 권력의 줄을 잡았고, 형식을 받아들여 출세를 택했다. 그러나 저항한 이들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사라졌다.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불렀던 노래만은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이야기 속 사람들은 모두 작고 보통의 얼굴을 했다. 소장농 장세진, 그의 딸 순영, 형제를 잃은 청년 제구, 만주로 떠난 항일 조직원, 동학을 기억하던 노인. 그 누구도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살아남음이 항쟁이 되었고 역사로 남았다. 소설은 단지 조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만주와 연해주, 심지어 일본 본토에서 살아가는 조선인의 눈물과 발자국까지 담긴다. 누군가는 북간도로 떠났고, 누군가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역만리까지 팔려갔으며, 누군가는 광산에서, 누군가는 군수공장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피가 이후의 독립을 이끌어냈고, 그들의 죽음이 한 나라의 근간이 되었다. 아리랑은 전쟁이 없는 전쟁의 기록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폭력과 침묵 사이에서 흔들릴 때 사람은 어떻게 존엄을 지키는가? 그 질문 앞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 방식대로 답을 내린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떠남으로, 때로는 남음으로. 그들은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살아냈고, 그 하루들이 쌓여 조선의 근현대라는 피 묻은 강이 되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른 노래,
아리랑은 아직도 멀리서 들려오기 때문이다. 아리랑의 인물들은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다. 고귀한 혈통도 없고 위대한 업적도 없으며 기록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며 자식들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에 나라가 있었다. 그들이 버텼기에 시간이 흘렀고 그들이 저항했기에 우리는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작가는 그들을 영웅이 아니기에 더 빛나는 사람들로 그려낸다. 이금벼, 인물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이름. 이 소설은 단지 한 명의 주인공이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장세진의 농민투쟁, 순영의 여성으로서의 각성, 제고의 항일운동, 그리고 수많은 조역들의 침묵과 저항. 그 모든 인물들이 함께 호흡하며 하나의 거대한 집단 서사를 만든다. 조정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단의 기억이 모여야 진짜 역사가 된다고 믿는다. 그 신념은 아리랑 전체의 뼈대가 된다. 그래서 이 소설은 영웅서사가 아니라 민중의 서사시다. 이금벼 조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울음이다. 일제의 침탈은 단지 무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삶의 언어를 앗아가는 일이었다. 토지는 수탈되었고 이름은 왜곡되었으며 말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가장 아팠던 건 존엄의 침해였다. 한 사람이 자기 땀으로 키운 땅을 빼앗기고도 말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은 수치로 바뀐다. 아리랑은 묻는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눈물, 사람의 상처, 사람의 버팀이었다. 이금벼 여성의 고통, 그러나 꺾이지 않은 생명력. 이야기 속의 여성들은 세 겹의 고통을 겪는다. 첫째는 조선 여성이었다는 이유로, 둘째는 농민의 아내였다는 이유로, 셋째는 식민지 피지배민이었기 때문에. 강간, 납치, 유린, 침묵. 여성들은 고발할 수 없었고 눈을 감은 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작가는 그들을 약한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을 대신해 가족을 지키고 자식의 손을 놓지 않으며 땅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이들로 그려낸다. 그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존엄이었다. 이금벼 만주와 연해주, 망명의 땅은 또 다른 조국이었다. 조국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망명자가 되었다. 그들이 머물렀던 만주와 연해주는 단지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잊지 않기 위해 떠난 사람들의 또 다른 조국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길을 만들었고 독립을 외쳤으며 언어를 가르치고 자식을 낳고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고자 했다. 그곳은 더 가혹했지만 한편으로 더 뜨거운 꿈이 남아 있었다. 아리랑은 그 떠남을 슬픔이 아니라 선택된 저항의 길로 그린다. 이금벼 동학의 혼, 민족운동의 씨앗. 이야기 초반. 마을 어른들은 동학의 기억을 말없이 품고 있다. 그 기억은 불씨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때때로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건 무장투쟁이 영웅담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민중의 염원이었다. 아리랑은 동학에서 시작해
독립운동으로 향하는